한 병원 입원실에서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 환자와 보호자들이 긴급히 대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나서 신속하게 불을 진화했지만 50대 입원 환자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4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진 병원 화재는 왜 일어난 걸까요? 알고 봤더니 한 건물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운영하는 두 업주 사이의 갈등이 이런 비극을 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9일 오후 3시 반쯤 불이 난 건 경기도 성남 시내에 있는 한 병원이었습니다. 방문마다 불났다고 소리 지르고 사람 다치게 생겼다고 빨리 신고 좀 해달라고 엄청 많이 막 고기를 내밀고 막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신고해갔어요. 병원에서 뛰쳐나온 환자와 보호자들로 건물 주변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앉아보고 있고 인도에서 기침하고 막 그때는 막 소리 지르고 이랬어요. 연기 나셨다가 이게 맞고 나오더라고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인도에 누워가서 화재 직후 병원 관계자들은 소화기와 물을 이용해 곧바로 불을 끄고 신속하게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불이 시작된 입원실 안에 있던 2명의 남성은 중상을 입은 채 구급대원들의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중상이 2명, 되게 이제 많이 다치셨으니까 중상. 3도 화상이면 좀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2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모두 9명의 부상자를 낳은 병원 화재. 도대체 대낮 시간 병원에서 왜 갑자기 불이 일어난 걸까? 지금 보시는 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병원에서 촬영된 CCTV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병원 입원실 쪽으로 걸어가는 한 남자. 손에 든 검정색 비닐봉투가 눈에 띕니다. 이 남성이 병실로 들어가고 불과 30초쯤 뒤 갑자기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거센 불길이 솟구쳐 나옵니다. 쿵 한 번 하고 또 한 번 쿵 한 번 해요. 두 번 그렸거든요. 그 앞에 두 분인가 남자분이 아니라 여자분 앉아 계셨는데 많이 놀라셨겠죠. 뻥소리 막 나오는데 근데 치크치크해서 문 열어보니까 막 연기가 깜깜한데 깜깜해 저 앞에가 안 보이더라고요. 불길이 빨리 잡히지 않았더라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화재. 경찰 조사 결과 CCTV에 촬영된 방화 용의자는 성남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45살 이모 씨였습니다. 이 씨는 당시 교통사고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50살 이모 씨를 찾아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엘리베이터에 잡는 사람이 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성거리는 그게 나와요. 신나가 무슨 용기가 두통 관련됐어요. 화재 직후 중태에 빠졌던 두 사람. 이 가운데 병실 입원자였던 50살 이 씨는 안타깝게도 지난 토요일 치료 도중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이 씨는 대체 왜 병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게 된 걸까? 같은 건물에서 3층이나 4층을 각각 그 노래방을 했었죠, 이 두 사람이. 같은 건물에서 같은 업종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 관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았죠. 단순으로 되면은 노래방에서 신고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은 한 상가 건물에서 서로 다른 노래방을 운영하던 경쟁업주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건 얼마 전부터 두 노래방에 경찰의 단속이 유독 잦아지면서 부터라고 합니다.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이 오겠죠. 4층도 오고 4층도 오고. 3층도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업소들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이어진 단속.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 대한 의심과 갈등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한 달에 2번을 연달아 신고가 됐었어요. 노래방에 유산소보호가 1월달에 2번, 2월달에 2번, 3월달에 이제 4번이 연속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취재팀은 어렵게 양측의 가족을 만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신고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하도 신고가 들어와서 단란주적으로 허가도 받아오는 상태로 연봉을 하고 있었는데도 이쪽에 손님이 와도 그냥 신고를 하는 거야. 경찰이 들어와서 우린 단속 안 하니까 걸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지키고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 앞에 있잖아. 거기서 지켜. 근데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던 양측의 갈등이 극단에 이른 건 이달 초 4층 노래방이 영업 정지 처분 등으로 문을 잠시 닫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누군가 3층 노래방 입구에 설치해 놓은 이 CCTV. 문 닫으면서 이런 사태를 70분
하고 우리가 3층에 무턱에서 기다리면서 똑같이 손님이 오면 우리도 경찰에다 신고해가지고 오게 하겠다. CCTV를 달자. 3층 거기 들어가는 데다가 우리가 그거를 보고 있는 줄 알고 겁을 먹을 거 아니냐. 연결을 안 시키고 그냥 모형만 해놨으니. 하지만 가게 앞에 설치된 CCTV에 분노를 느낀 3층 노래방 주인 이 씨는 곧바로 다음 날 4층 업주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가 극단적인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씨앗이 된 불법 영업 신고는 정말 누가 한 걸까? 신고자가 공중전화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휴대폰에 도우미 고용했다는데 가보면 또 없는 거야 그게. 파출소에서 신고가 되면 미단속 보고라고 해서 경찰서 보고를 합니다. 양측을 누가 신고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 하지만 봉합되지 않은 갈등은 결국 이런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방화 피의자인 이 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